미국 내부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분할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소식과 함께 곧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하원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40여 년 만에 캘리포니아 연안의 석유 시추를 추진하면서 주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년층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치즈의 효과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에서 불거진 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과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국내 주요 이슈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카운티들을 중심으로 51번째 주를 만들자는 주 분할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샤스타 카운티의 공청회에서 주 하원의원 제임스 갤러거 의원이 캘리포니아의 지역적 정치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북부 카운티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통과된 선거구 재조정 주민 발의안 50이 대도시 중심의 정치 구조를 더욱 강화시켰다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주의회에서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상 기존주의 분리는 주의회 동의와 연방의회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해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이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표결을 오늘 오후에 진행합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연방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동부시간 오후 7시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후 4시쯤 절차를 시작하고 정부 예산안 표결은 그보다 조금 늦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상원은 지난 10일 셧다운 종료를 위한 2026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셧다운은 종료됩니다.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예산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추진합니다. 1969년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로 1980년대 중반 연안 시추가 제한된 이후 40여 년 만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 내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캘리포니아 연안 시추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추권 경매가 검토되는 지역은 산타바바라 카운티 인근 해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연안에선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로 꼽히는 1969년 산타바바라 해상 원유 유출 이후 화석연료 개발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안 시추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계획을 강행하면 주정부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치즈가 노년층의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니미대학교 연구팀이 주 1회 이상 치즈를 섭취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치즈 섭취 빈도는 주 1회 이상 섭취자와 비섭취자로 구분되었으며 조건을 맞춘 두 집단을 비교해 3년 동안 누가 치매에 걸렸는지를 추적한 뒤 위험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치즈를 주 1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치매 발생률은 3.4%, 비섭취 그룹은 4.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인구 1000명당 약 10.6건의 치매 발생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연구팀은 주 1회 정도의 비교적 적은 양의 치즈 섭취라도 뇌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과 쏟아지는 사퇴 목소리에 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글을 SNS에 올린 황교안 전 총리의 행위는 내란을 선동한 것이라며 내란 특검팀이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